잊고 지냈던 수많은 기억과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왔다. 내 이름은 김민준. 40대 후반, 성공한 IT 기업의 대표다. 사람들은 나를 미다스의 손, 냉철한 승부사라고 부른다. 내 손을 거친 프로젝트는 모두 성공했고 나는 돈과 명예를 동시에 거머쥐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내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차가운지를. 나는 성공이라는 사막을 혼자 걸어가는 여행자였다. 주변에는 오직 끝없는 모래바람과 뜨거운 태양만이 존재했다. 나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헬스장에서 2시간 동안 땀을 흘리고 7시에 출근해 밤늦도록 업무에 몰두한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악수를 하고 웃음을 나누지만 그 모든 관계는 철저히 비즈니스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나는 아무도 믿지 않았고 내 속마음을 털어놓을 사람도 없었다. 아내와는 몇 년 전 합의 이혼했다. 그녀는 나에게서 더 이상 사랑을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내가 아닌 총수의 아내로 사는 것에 지쳤다고 했다.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각자의 삶을 살고 있다. 가끔씩 오는 문자 메시지나 형식적인 안부 전화가 우리 관계의 전부였다. 나는 그 관계의 틈에서 깊은 고독을 느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나는 스스로를 완벽하게 고립시켰고 그 고립 속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성공을 향한 나의 열정을 칭찬했지만 사실 그것은 열정이 아니라 도피였다. 혼자 있는 것이 두려워 일에 매달렸고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큰 성공을 갈망했다. 내게 집은 그저 잠을 자는 공간이었고 식사는 허기를 달래는 행위에 불과했다. 나는 감정을 잃은 로봇처럼 살았다.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기쁨도 슬픔도 모두 비즈니스 전략의 일부일 뿐이었다. 이런 내 삶에 그녀가 들어왔다. 이은지, 20대 중반의 신입 비서. 그녀는 여느 비서들처럼 화려하거나 능숙하지 않았다. 말수가 적고 조용했지만 눈빛은 진지했고 손끝은 섬세했다. 그녀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에서 나는 묘한 편안함을 느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녀는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있었다. 점심 식사 후 믹스커피를 마시지 않는 내게 따뜻한 녹차를 건네고 회의가 길어질 때면 말없이 물 한 잔을 놓아두었다. 나는 그런 그녀의 조용한 배려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효율적인 비서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어느 날 나는 그녀의 손을 보았다. 내게 서류를 건네는 그녀의 손에는 작은 밴드가 붙어 있었다. 문득 그녀가 새벽 일찍 나와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을 본 기억이 떠올랐다. 그녀는 나에게 차가운 물건이 아니라 온기가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깨달음은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나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누군가에게 마음을 쓰는 감정의 조각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늘 조용하고 차분했다. 하지만 나는 그 차분함 속에서 강인함을 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내게 조언을 구하지도 않았고 칭찬을 갈구하지도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게서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 그녀의 태도는 내게 신선함과 함께 묘한 끌림을 주었다. 그녀는 내 얼어붙은 심장에 조금씩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녀가 출근하는 것을 기다렸고 퇴근하는 것을 아쉬워했다. 나는 더 이상 업무만을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의 하루가 어땠을지,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궁금해졌다. 나는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작은 세계 속으로 발을 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세계는 내가 평생을 걸어온 차가운 왕국과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부드러운 곳이었다. 나는 문득 그녀가 내게 건네는 모든 것이 단순한 비서의 업무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의 배려였고 그녀의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단단하게 닫혔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되었다. 나는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 나는 왜 그렇게 외로운 길을 걸어왔을까? 나는 왜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되었을까? 그녀의 손을 잡았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저 사람의 온기,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따뜻한 삶이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비록 시작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이 감정은 나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고 있었다. 내 하루는 언제나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고 예측 가능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지만 나는 이미 익숙한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헬스장으로 향하는 길, 내 차는 늘 같은 속도로, 같은 길을 달렸다. 도시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텅 비어 있었다. 마치 내 삶처럼 헬스장에서는 트레이너가 준비해둔 루틴을 기계적으로 반복했다. 땀은 흘렀지만 내 몸과 마음은 여전히 차가웠다. 사무실에 도착하면 내 책상 위에는 늘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와 일정이 놓여 있었다. 전임 비서가 해오던 일이었다. 그녀는 일을 완벽하게 해냈지만 나는 그녀에게서 그 어떤 인간적인 온기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유능한 기계였다. 그리고 나는 그녀를 그렇게 대했다. 이은지가 내 비서로 온 후에도 처음에는 모든 것이 똑같을 줄 알았다. 그녀는 전임자보다 훨씬 조용했고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존재는 나의 텅 빈 일상의 작은 파문들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그녀의 책상이었다. 전임 비서의 책상이 서류와 컴퓨터로만 채워져 있었다면 그녀의 책상 한쪽에는 작은 화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름 모를 초록, 식물은 볕이 잘 드는 창가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나는 무심코 그 화분을 보다가 그녀가 매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화분에 물을 주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그 눈빛은 따뜻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와는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구나. 나의 커피 취향은 까다롭다. 나는 아침 회의 전에 항상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점심 식사 후에는 쓴맛이 덜한 드립 커피를 마신다. 이은지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내 취향을 완벽하게 맞췄다. 하지만 그녀의 진정한 특별함은 그런 완벽함에 있지 않았다. 어느 날 나는 감기에 걸려 기침을 심하게 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유자차를 내 책상에 놓아두었다. 나는 늘 마시던 커피 대신 그 차를 마셨고 목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날 저녁 그녀는 나에게 따뜻한 물을 담은 텀블러를 건네며 말했다. 목이 아프실 때는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그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내게는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나의 업무는 종종 밤늦게까지 이어졌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어둠 속에 홀로 앉아 일에 몰두하는 시간은 내게 익숙한 고독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이은지가 야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내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아주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를 해내고 있었다. 자정을 넘긴 시간, 나는 서류를 검토하다가 잠시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건넸다. 집에 가도 돼요. 내일 해도 되는 일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내일 오전에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그때였다. 그녀의 책상 위에서 작은 알루미늄 포일 뭉치가 보였다. 그녀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고 그 안에는 주먹만 한 크기의 찐빵 2개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찐빵 하나를 내게 건넸다. 집에서 가져온 거예요. 따뜻할 때 드세요. 나는 순간 당황했다.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이런 평범한 음식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찐빵을 받았다. 찐빵은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고 달콤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사무실에서 따뜻함을 느꼈다. 그날 이후 나는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일을 하는 비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내게 온기를 건네는 사람이었다. 나는 그녀의 조용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진심을 느꼈다. 그녀는 나에게 아침 인사를 건넬 때도 퇴근 인사를 할 때도 늘 담담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떤 화려한 미소보다도 진실하게 느껴졌다. 나는 내 삶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돈을 벌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그런데 이은지는 작은 화분 하나, 따뜻한 차 한 잔, 그리고 온기가 남아있는 찐빵 하나로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닫혀있던 문을 조금씩 열고 있었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의 존재에 익숙해져 갔고 그녀가 내 곁에 있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 그녀의 이름조차 제대로 불러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존재는 이미 나의 차가운 일상에 스며들어 있었다. 나는 그녀가 없는 사무실을 상상할 수 없게 되었고 그녀의 조용한 발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불안해졌다. 나는 서서히 그녀에게 의존하고 있었다. 내가 그토록 경계했던 인간적인 관계의 시작이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렸다. 나는 종일 계속된 회의와 복잡한 계약 문제로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회의실을 나왔을 때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다. 나는 익숙한 고독을 느끼며 내 방으로 향했다. 그때 저 멀리 이은지의 책상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다. 나는 잠시 멈춰섰다. 그녀는 아직 퇴근하지 않았구나. 나는 무심코 그녀의 자리로 다가갔다. 그녀는 작은 조명 하나에 의지한 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쏟아지는 빗소리 때문인지 아니면 그녀의 집중 때문인지 나는 그녀가 내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다. 나는 왠지 모르게 그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왔다. 내 방에 들어서자 창문 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눈에 들어왔다. 화려한 불빛들 아래로 쉴 새 없이 차들이 오갔지만 그 모든 풍경은 내게 무감각하게 느껴졌다. 나는 텅 빈 방 안에서 혼자 고독을 삼키고 있었다. 그때 문득 그녀가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녀는 왜 아직까지 혼자 남아서 일을 하고 있을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다시 그녀에게로 향했다. 아직 안 갔습니까? 나의 목소리에 그녀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대표님, 죄송합니다. 보고서 마무리할 게 있어서요. 그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녀의 표정을 보며 말했다. 내가 보고 싶어서 온 줄 알았는데 실망이네요. 나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정말 그랬다. 나는 그녀가 퇴근하지 않은 것을 보고 왠지 모르게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다시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녀의 책상에 놓인 서류를 훑어보았다. 그것은 내일 아침 회의에 필요한 자료였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건 내일 아침에 해도 돼요. 내가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것 같아서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닙니다. 제가 일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해요. 나는 그녀의 말에 웃음이 나왔다. 그녀는 언제나 완벽한데 걱정돼서 그래요. 이렇게 늦게까지 혼자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나는 나도 모르게 그녀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런 감정은 내게 낯설었다. 나는 늘 다른 사람의 감정에 무심했다. 내 감정조차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녀는 나의 진심을 눈치챘는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 순간 밖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정전이 되었다. 사무실은 순식간에 암흑에 잠겼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놀라지 말아요. 비상 전원이 곧 들어올 겁니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대표님, 저는 어둠을 좀 무서워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다. 나는 늘 강인한 모습만 보이려 애썼는데 그녀는 자신의 약점을 솔직하게 드러냈다. 그 모습이 왠지 모르게 안쓰러웠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어요. 나는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그녀의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내 품에 안기자 조금씩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쏟아졌고 천둥 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랐다. 잠시 후 비상전원이 들어오고 사무실에 희미한 불이 켜졌다. 그녀는 내 품에서 천천히 벗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빨개져 있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내가 더 미안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그렇게 무서워하는 줄 몰랐어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어릴 때 사고가 있었어요. 한동안 캄캄한 곳에 갇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는 괜찮아요. 내가 옆에 있을게요. 나의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내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은 나의 성공이 아니라 그녀의 평안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함께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가 겪었던 어린 시절의 사고, 그리고 그 사고로 인해 아프게 된 어머니, 그리고 그녀가 짊어진 삶의 무게까지.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의 슬픔에 공감했고 그녀의 아픔에 함께 아파했다. 그녀는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깨워냈다. 나는 더 이상 차가운 로봇이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웃고 울고 감정을 공유했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대표님도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나는 그녀의 말에 놀랐다. 내가 겪었던 과거의 아픔을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나는 그녀에게서 위로를 받았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가까워졌다. 나는 그녀에게서 나의 어린 시절, 나의 외로움, 그리고 나의 성공 뒤에 숨겨진 공허함을 이야기했다. 우리는 서로의 영혼을 들여다보았다. 그날 밤 나는 그녀에게서 구원을 받았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관계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비서 이은지 씨로 부르지 않았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은지라고 불렀다. 그녀 또한 나를 대표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호칭 속에는 전보다 더 깊은 친밀감과 편안함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그녀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민감해지기 시작했다. 아침에 그녀가 출근하면 나는 다른 업무를 제쳐두고 그녀의 얼굴을 먼저 살폈다. 그녀의 표정이 조금이라도 어두워 보이면 나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쓰였다. 퇴근 시간이 되면 나는 일부러 그녀의 퇴근 시간에 맞춰 내 업무를 마무리했다. 그녀가 지하철을 타고 가는 것을 알면서도 나는 굳이 그녀에게 물었다. 데려다 줄까요? 그녀는 항상 괜찮다며 웃었지만 나는 그녀의 웃음 속에서 나의 작은 배려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이제 점심 식사를 자주 함께 했다. 나는 늘 혼자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코스 요리를 먹거나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형식적인 식사를 했다. 하지만 은지와 함께할 때는 달랐다. 우리는 회사 근처의 작은 백반집에 갔다. 은지는 밥이 맛있다며 행복하게 웃었고 나는 그녀의 웃음을 보며 덩달아 행복해졌다.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메뉴를 외우기 시작했고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점에 미리 자리를 예약해 두었다. 이런 행동들은 이전의 나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느 주말 나는 우연히 회사 근처에 있는 한 병원을 지나가게 되었다. 병원 앞에는 휠체어를 타고 있는 나이든 여성이 있었고 은지가 그 옆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은지의 표정은 한없이 따뜻하고 애틋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내게 자신의 어머니가 아프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제야 그녀가 매주 말마다 어머니를 병원에서 모셔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언제나 밝고 씩씩한 모습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홀로 짊어진 무거운 삶의 짐이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다가가서 아는 척을 해야 할까? 아니면 조용히 지나쳐야 할까? 나는 그녀의 사적인 공간에 함부로 끼어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힘든 삶을 옆에서 지켜봐주고 싶다는 강한 충동을 느꼈다. 결국 나는 조용히 차를 몰고 그녀의 옆을 지나쳤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그녀를 도와주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자리 잡았다. 다음 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좀 어떠십니까? 그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어떻게 아셨어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어제 병원 앞에서 봤습니다. 그녀는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많이 좋아지셨어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나는 그녀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의 원장을 만나 그녀의 어머니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그녀에게는 비밀로 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는지,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녀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었다. 그녀가 아픔 없이 웃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나는 나의 변화에 놀랐다. 나는 타인의 삶에 이렇게 깊이 관여해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늘 철저히 개인주의자였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녀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었다. 이것은 나의 삶에 들어온 가장 큰 변화였다. 나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나는 그녀의 존재를 통해 나의 삶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녀를 위해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녀의 미소를 지켜주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의 외로움을 나누고 싶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있었다. 나의 차가운 심장은 그녀의 따뜻함으로 인해 녹아내리고 있었다.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이 감정을 나는 사랑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에 의지하고 싶다는 막연한 마음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은 더욱 선명하고 뜨거운 감정으로 변해갔다. 나는 이제 그녀가 없는 내 삶을 상상할 수 없었다. 내 하루는 그녀의 존재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그녀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는 지금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밤새 안녕히 잘 잤을까? 나는 그녀의 하루가 행복하기를 바랐고 그녀의 삶에 작은 슬픔이라도 없기를 바랐다. 나는 그녀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했다. 따뜻한 녹차, 점심시간에 가는 작은 백반집, 그리고 작은 화분에 피어난 이름 모를 꽃까지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소중하게 여겼다.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어머니의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그녀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동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용히 말했다.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그녀는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나는 이미 그녀의 친구를 도울 방법을 찾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친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수소문했고 그녀의 친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했다. 이 모든 것은 그녀가 알지 못하게 진행되었다. 나는 더 이상 냉철한 CEO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나는 그녀 앞에서 나의 진심을 드러냈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솔직한 나 자신이 될 수 있었다. 그녀는 나의 약점을 판단하지 않았고 나의 과거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었다. 그런 그녀의 태도는 내게 큰 위안이 되었다. 나는 그녀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그녀의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동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어머니를 뵙고 싶어요.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를 찾아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의 진심을 알아챘는지 곧 온화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은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었고 그녀가 얼마나 효녀인지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내게서 감추려 했던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드러냈다. 어머니는 은지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다. 우리 은지는 늘 혼자 힘들어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따뜻한 분이 옆에 계셔서 다행입니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에게 진심으로 말했다. 따님은 저에게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힘들어하지 않게 제가 옆에서 지켜드리겠습니다. 나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지켜주고 싶었다. 우리는 병원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를 만난 건 저에게는 너무 큰 용기였어요. 저의 약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서 망설였거든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약한 모습이 아니라 당신의 진심을 보여준 겁니다. 당신의 그 용기가 나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은지 씨, 당신은 내게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나의 얼어붙은 삶을 따뜻하게 녹여주었어요.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는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그 속에는 나의 진심을 받아들이는 따뜻함이 있었다.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우리의 사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더 이상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어깨에 기대어 나의 지난 날을 이야기했다. 나는 그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녀는 내게서 숨겨왔던 나의 모든 것을 받아주었다.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녀 또한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았다. 우리의 관계는 비밀스러운 행복이었지만 동시에 아슬아슬한 줄타기이기도 했다. 나는 그녀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고 우리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였다. 대표님,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요. 제가 대표님의 명성에 누가 될까봐 걱정돼요. 그녀의 불안함은 당연한 것이었다. 나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그녀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어린 비서였다. 사람들은 우리를 순수한 사랑으로 보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실에는 서서히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조용했던 수군거림이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마다 들리는 노골적인 험담으로 변해갔다. 나는 애써 모르는 척했지만 그녀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며 내 마음은 아팠다. 총수님이 어린 비서에게 푹 빠졌대. 그 어린애가 회장님을 꼬신 거 아니야. 명색이 비서인데 일은 뒷전이고 썸이나 타고 다니니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겠어?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들은 우리의 진심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그저 우리의 관계를 자신들의 편견과 오해로 재단하고 있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 시선들이 그녀에게 향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었다. 어느 날 회의가 끝난 후였다. 나는 늦게까지 남아있는 직원들을 보며 이은지를 불렀다. 은지 씨, 오늘 야근하지 말고 먼저 퇴근해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대표님,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일은 내일 해도 돼요. 당신은 지쳐 보입니다. 오늘은 푹 쉬어요. 그 순간 지나가던 부하 직원의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내 마음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같았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것이 당당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겪을 상처가 두려웠다. 그녀는 내게 말했다. 대표님, 저희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왜요? 내가 불편하게 만들었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요. 대표님은 정말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대표님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나의 이기심을 깨달았다. 나는 오직 나의 감정만을 생각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안합니다. 은지 씨,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요. 하지만 나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대표님, 저는 대표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저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도 싫어요.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은지 씨,
당신은 내게 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당신이 없는 내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당신을 잃을 수 없어요. 나는 그녀에게 나의 진심을 고백했다. 그녀는 나의 진심에 감동한 듯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요. 행복을 주고 싶어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우리의 관계를 숨기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당당하게 나의 옆에 두었다. 직원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지만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나는 그들에게 보여주었다. 이은지가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나는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 나의 사랑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고 나는 나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의 용기는 이은지와의 관계를 세상에 드러냈지만 그와 동시에 또 다른 거대한 벽을 마주하게 했다. 나는 아버지의 기일이 다가오자 자식들과 함께 납골당을 찾았다. 아들 준혁과 딸 지우는 각자의 삶에 바빠 나와 만날 시간이 많지 않았다. 오랜만에 마주한 그들의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낯선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준혁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아버지, 그 비서분과 무슨 관계이십니까? 나는 예상했던 질문이라 담담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 지우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 진심이세요? 그분은 아버지와 나이가 너무 차이 나잖아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그들의 걱정은 이해가 갔다. 사회적 시선, 가족의 명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걱정 속에 감춰진 또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었다. 그들은 나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갑자기 끼어든 이 낯선 존재를 경계하고 있었다. 나는 준혁에게 말했다. 나이 차이가 무슨 상관이니? 나는 은지에게서 그 어떤 사람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을 느꼈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낀다. 준혁은 나의 말에 반발했다. 그건 그저 아버지의 공허함 때문이에요. 어머니와 이혼하고 혼자서 힘들어 하시니까. 젊은 사람에게서 위안을 찾으시는 거잖아요.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내 가슴에 박혔다. 그는 나의 삶의 공허함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다. 하지만 그의 말에는 은지에 대한 진심 어린 존중이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나의 지난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떻게 혼자서 이 회사를 키웠는지, 어떻게 외로움과 싸웠는지, 그리고 은지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인지. 그들은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그들은 은지를 그저 돈과 명예를 좇는 어린 여자로 치부했다. 나는 그들의 편견에 실망했다. 며칠 후 나는 은지에게 나의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녀는 조용히 나의 이야기를 들었고 내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대표님, 제가 그분들을 이해시켜 드릴게요. 나는 그녀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는 나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받아들였다. 나는 그녀를 위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때였다. 나는 뜻밖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다. 우연히 은지의 고향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는 은지가 과거에 결혼할 뻔했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그 남자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서 은지가 큰 상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다. 은지는 그 남자를 잊지 못해 오랫동안 힘들어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다.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직접 물었다. 과거에 결혼할 뻔했던 남자친구가 있었나요? 그녀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솔직하게 고백했다. 네, 있었어요. 그 사람을 많이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저를 버렸어요. 그 이후로 저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대표님에게 제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게 두려웠어요.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나는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고 말했다. 괜찮아요. 나는 당신의 과거를 비난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상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는 그녀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었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힘들어하지 말아요. 당신의 아픔을 나와 나누어 주세요. 나는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어요. 당신은 나의 구원자였어요. 이제는 내가 당신의 구원자가 되어 줄게요. 나의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더욱 가까워졌다. 나는 그녀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고 그녀 또한 내게 자신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이해했고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다. 우리의 사랑은 더 이상 풋풋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오랜 시간을 견뎌온 깊은 사랑이었다. 우리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나는 은지의 과거 상처를 알게 되면서 그녀를 향한 사랑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책임감으로 변했다. 그녀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그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지켜주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다.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어린 비서로 보지 않았다. 그녀는 내 삶의 동반자였고 나는 그녀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싶었다. 나는 나의 아픔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나의 전처가 왜 나를 떠났는지, 아이들과의 관계가 왜 소원해졌는지, 그녀는 묵묵히 나의 이야기를 들었고 나의 외로움에 공감했다.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대표님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녀의 말은 어떤 위로의 말보다도 내게 큰 힘이 되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갔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은지 씨,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미래를 만들고 싶어요. 그녀는 나의 고백에 눈물을 흘렸다. 저도 대표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두려워요. 제 과거가 대표님에게 짐이 될까봐. 제가 대표님의 삶을 망칠까봐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당신은 나의 삶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완성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아요. 내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차가웠는지. 당신은 나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주었고 내게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었어요. 그녀는 나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리고 그녀는 내게 자신의 과거를 모두 털어놓았다. 그녀의 첫사랑은 부잣집 아들이었고 그녀를 사랑했지만 결국 부모님의 반대로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고 했다. 그 남자는 그녀에게 돈을 주며 떠나라고 했다. 그녀는 그 돈을 받지 않고 돌아섰지만 그 상처는 오랫동안 그녀의 마음에 남아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했다. 그녀를 아프게 한 그 남자가 미웠고 그런 그녀를 혼자 두었던 과거에 내가 원망스러웠다. 나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이제 내가 옆에 있을게요. 다시는 당신이 혼자 울게 하지 않을게요. 당신의 아픔을 내가 모두 가져갈게요. 나의 말은 진심이었다. 나는 그녀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더욱 깊은 관계로 나아갔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은지 씨, 우리 결혼합시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대표님,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나의 아내이자 나의 동반자가 되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어요. 그녀의 말에 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다. 나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고마워요. 나의 아내. 나는 그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다.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는 그녀의 가녀린 손가락 위에서 빛났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나의 아들 준혁이 우리의 관계를 알게 되었다. 그는 나를 찾아와 분노했다. 아버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시는 겁니까? 아버지는 이제 5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 20대 어린 여자와 결혼이란요. 사람들은 아버지를 욕할 겁니다. 저희 가문의 명예는 어떻게 되고요.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준혁아, 나는 너희들의 명예를 위해 살지 않는다. 나는 나의 행복을 위해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은지에게서 나의 행복을 찾았다. 준혁은 나의 말에 실망한 듯 고개를 저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결혼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요? 어머니는 얼마나 상처받으실지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나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을 잃었다. 나는 나의 행복만을 생각했다. 나의 이기심이 가족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나는 은지에게 말했다. 은지 씨, 미안합니다. 나의 가족들이 당신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당신이 힘들어질까봐 두려워요. 그녀는 나의 손을 잡고 말했다. 괜찮아요. 대표님, 제가 그분들을 설득할게요. 나는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그녀는 나를 위해 나의 가족을 만나겠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믿었다. 그녀는 나의 구원자였고 나는 그녀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로 했다. 은지의 말은 내게 큰 용기를 주었다. 그녀는 나의 가족을, 그들의 편견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이해시키고 싶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진심과 용기에 감동했다. 나는 그녀가 나의 가족에게 상처받을까봐 두려웠지만 동시에 그녀가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함께 나의 가족을 만났다. 장소는 나의 집이었다. 아들 준혁과 딸 지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맞이했다. 나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나의 마음이 아팠지만 은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하고 침착하게 말했다. 준혁 씨, 지윤 씨, 제가 대표님을 만난 건 어떤 의도나 계산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저는 대표님의 외로움을 보았고 저의 외로움이 대표님과 같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우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모두 돈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은지는 그녀의 비웃음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대표님의 돈이 아니라 대표님의 따뜻한 마음을 사랑합니다. 저는 대표님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저의 삶이 얼마나 공허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은지는 자신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첫사랑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사람을 믿지 못했던 시간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는 제 과거 때문에 대표님을 만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제 상처가 대표님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대표님은 저의 모든 것을 받아주셨습니다. 저의 아픔까지도 사랑해 주셨습니다. 준혁은 은지의 이야기에 잠시 침묵했다. 그는 은지의 진심을 느꼈는지 더 이상 비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냉정한 태도를 유지했다. 그래요. 그분의 마음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요. 아버지가 행복을 찾으셨다고 해서 저희 어머니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평생을 힘들어 하셨어요. 이제야 겨우 마음을 추스르고 살아가시는데 나는 아들의 말에 할 말이 없었다. 나는 나의 행복만을 생각했다. 나의 이기심이 전처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아들에게 말했다. 준혁아, 나는 너희 어머니에게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 나의 잘못이다. 하지만 나의 행복을 포기할 수는 없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때였다. 은지가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제가 어머니를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직접 사과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은지의 말에 놀랐다. 그녀는 나의 전처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우리의 사랑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나는 준혁과 지윤에게 말했다. 은지는 너희 어머니를 만나겠다고 한다. 나는 그녀의 용기에 감동했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희에게도 그녀를 사랑해달라고 부탁하고 싶다. 준혁과 지윤은 나의 말에 놀랐지만 은지의 용기에 감동한 듯 더 이상 반대하지 않았다. 그들은 은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저희 아버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밤 나는 은지를 안고 말했다. 고마워요. 은지 씨, 당신 덕분에 내가 가족들과 화해할 수 있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말했다. 아니에요. 대표님, 제가 대표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는 대표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우리는 서로를 믿었고 서로의 사랑을 확신했다. 우리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총수나 대표가 아니었다. 그냥 은지의 남편, 그리고 그녀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한 남자일 뿐이었다. 우리는 서울 교외의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화려한 펜트하우스 대신 아늑한 정원이 있는 2층 집이었다. 나는 매일 아침 그녀와 함께 일어나 정원에 물을 주고 함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는 내게 요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서툰 솜씨로 그녀를 따라했다. 그녀는 나의 서툰 모습에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나의 하루는 더 이상 숨 막히는 일정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서재에 앉아 책을 읽거나 밀린 서류를 정리했다. 그녀는 내 옆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주었다. 우리는 말없이 함께 있어도 좋았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완벽한 평화를 느꼈다. 어느 날 그녀는 나에게 말했다. 대표님, 저 임신한 것 같아요. 나는 그녀의 말에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다시는 아버지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품에 안겨 말했다. 우리 아기는 대표님을 닮아서 씩씩하고 강한 아이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녀의 말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녀를 안고 말했다. 고마워요, 은지 씨. 내게 이렇게 큰 선물을 줘서. 우리는 함께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그녀의 임신 소식을 확인해 주었고 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은지 씨, 우리 아기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줄게요. 사랑을 주고 싶어요. 당신처럼 따뜻한 아이로 키우고 싶어요. 그녀는 나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미소는 햇살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웠다. 나는 나의 아들 준혁과 딸 지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그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진심으로 우리를 축하해 주었다. 준혁은 내게 말했다. 아버지, 이제야 진정한 행복을 찾으신 것 같네요. 저희도 아버지를 응원하겠습니다. 지우는 은지의 손을 잡고 말했다. 언니, 우리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기도 건강하게 낳으세요. 나는 그들의 말에 눈물이 났다. 나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가족을 이루었다. 우리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다. 나는 더 이상 냉철한 총수의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나는 은지에게 그리고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나는 그녀의 존재를 통해 나의 삶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나의 얼어붙은 심장을 녹여주었고 내게 행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었다. 나는 그녀를 만나기 전까지는 완벽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야 알았다. 내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차가웠는지. 그녀는 나에게 평생을 기다려온 따뜻한 봄을 선물해 주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총수나 대표로 불리지 않아도 좋았다. 나는 그녀의 남편, 그리고 우리 아기의 아버지로 불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우리 아기를 안고 나의 모든 것을 그녀에게 줄 것이다. 나의 삶은 그녀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뉜다. 그녀를 만난 후 나의 삶은 진정한 의미를 찾았다. 나는 그녀의 존재를 통해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차가운 얼음에서 달콤한 설탕으로 변화시켰다. 나는 그녀에게 달콤하게 녹아내린 남자가 되었다. 나는 그저 그녀의 손을 잡았을 뿐인데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얼음 왕국을 다스리던 내 심장은 순식간에 녹아내렸다. 마치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봄을 만난 것처럼 꽁꽁 얼어붙었던 심장이 녹아내리면서 나는 알 수 없는 고통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따스함을 동시에 느꼈다. 내게는 낯선 감각이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래서 더욱 두렵고 강렬한 감정이었다. 나는 그 감정의 근원을 찾아 천천히 시선을 올렸다. 눈을 감고 있던 그녀의 얼굴에선 희미한 미소가 떠다니고 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으리라. 이 한순간이 나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뒤흔들고 있는지. 나는 그저 손을 잡고 있을 뿐인데 굳게 닫혔던 내 삶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틈 사이로